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 소식통으로부터 최근 국가보위부의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지금 국가보위부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전선부, 즉 김용철이가 있는 것이 합쳐진 것이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은 대북공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공작부서도 있고 또 대북공작부서도 있고 국내 반탐기관도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북공작 부서가 아닌 즉 반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내 공안사범들을 잡아들이고 북한의 간첩들을 잡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보위부는 대외정보, 대외반탐 역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외정보 역량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외정보 역량뿐만 아니라 파괴 공작 임무는 통일전선사업부와 인민군 정찰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일전선사업부가 있고 작전부가 있었지만 이 작전부가 정찰청으로 이관되면서 통일전선사업부에 일부 보내고 일부는 파괴 테러 공작 임무에 대한 이런 임무는 인민군 정찰청으로 넘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위부는 김정은 체제, 즉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은 체제나 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주의, 반김정은 세력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체포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외공작부서가 생긴 것은 바로 탈북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러시아나 또 중국을 거쳐서 탈북을 하게 되자 바로 이 국가보위부에도 최근에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아 중국 내에서 탈북민들을 검거하거나 탈북민들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그 공작부서가 이미 생겨났고 이 부서는 국가보위부뿐만 아니라 지방도보위부에도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양강도나 함경북도나 자강도나 평안북도 이런 국경연안 도보위부들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해외에 그것도 큰 대사관들의 북한 해외 주재 공관들의 파견 나가는 우리 국정원에서 파견 나가듯이 파견 나가는 국가보위부 성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또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를 중심에 왜 거기에는 많은 북한 인원들이 나가 있고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 것에는 정찰청국이나 통일전선사업부도 관여하지만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직접 파견 나가서 대외정보활동도 벌리고 있습니다. 조금 기능이 강화된 거죠. 그러나 첫째도 둘째도 국가보위부의 그 목적은 바로 김정은 독재체제를 지키는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위부에 걸리면 이것은 정치범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교화소에 간다면 국가보위부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부 이 사람들이 정치적 혐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반김정은이나 반사회주의 음모가 아니라면 바로 사회안전부로 넘기고 사회안전성에서 재판을 받고 교화소로 가는데 국가보위부에 검거되게 되면 재판 없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보위부인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즉 조선노동당 못지않게 당중앙위원회 못지않게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국가보위부 공급소가 최근에 공급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왜? 물자가 없어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보위부 사람들은 배급을 일반 주민들이나 받는 거 거기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국가보위부 공급소에서 쌀 배급도 받고 부식물 공급도 바로 국가보위부 공급소에서 받습니다. 물론 사회안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들과 똑같이 사회안전성 공급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식량도 쌀도 공급을 받고 부식물도 공급을 받죠. 국가보위부 요원, 국가보위부 안에 지도원이 아니더라도 근무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부식물이나 그리고 식량이나 공업품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국가보위부 공급소 안에는 식료품이나 쌀뿐만 아니라 공업품도 같이 공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공업품이라는 건 생필품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입는 팬티, 속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약, 칫솔로 비롯한 모든 생필품이 바로 국가보위부 공급소에서 공급 카드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지도는 공급량이 규정되어 있죠. 배급은 고정되어 있고 1인당 뭐 쌀 700g, 가정부양은 300g. 그 쌀 외에는 공급 카드에 의해서 콩기름, 계란, 술, 담배, 고기 이런 것들을 그 공급 카드 기준에 따라서 월에 한 번씩
공급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월치를 다 가져갈 수도 있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데 뭐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신뢰를 든다면 국가보위부 지돈이라면 계란 한 달에 20알, 소주 3병, 맥주 5병, 담배 한 보루, 고기 3kg, 기름 2병, 1kg죠. 500g짜리 2병, 1kg. 이렇게 공급 가능하나. 과장은 또 다르죠. 과장은 뭐 계란 60알, 콩기름 2kg, 고기 5kg 이런 이렇게 높아 올라가죠. 국장은 국장공급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국가보위부에 지돈부터 과장공급소가 따로 있고 국장부터 부부장, 즉 장용공급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급소가 있고 거기에 맞게 자기가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공급소 기능이 다 마비됐다고 합니다. 뭐 지돈이나 과장도 물론이고 부국장이나 국장, 장용공급소에도 고기는 고사하고 계란이고 기름이고 모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간장과 된장, 소금만 공급해도 감지독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이고 거기에서 국가보위부에 있는 소식통, 국가보위부에 근무하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이미 국가보위부도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기에는 콧집이 글렀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만이 자기들이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얼마든지 당에 충성하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면서 군매에 충실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또 국가보위부 요원이라고 지도원부터 과장, 국장에 이르기까지 달러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봉급도 약 8,000원 정도가 답니다. 노동자들이 3,000원 받으면 국가보위부 지도원은 8,000원, 국장은 12,000원, 부부장은 뭐 15,000원에서 2만원 이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쌀 1kg이 8,000원입니다. 고기 1kg이 돼지고기 1kg가 지금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급소에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공급소에서 공급을 해줄 때는 무상공급이나 고만 무상공급입니다. 고기 1kg에 1원. 자, 이렇게 무상공급하다 해주던 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국가보위성도 예전의 국가보위성이 아니다. 지금은 국가보위부 중앙본부입니다. 여러분, 지방이 아니라 중앙본부 지도원이나 부과장이나 과장들도 상당히 힘들어졌다. 국가보위부에서 주던 공급소에서 주던 그 공급 기능이 모두 마비됐다. 오히려 지방 도보위부 사람들보다 중앙 국가보위부 우리가 더 살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중앙기관에 있던 국가보위부에서 지방의 과장이나 부국장 이런 자리를 돈을 줘서 뇌물을 써서 내려가려 하겠는가. 예전에는 도보위부 지도원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장이 국가보위부로 부부장이나 아니면 지도원으로 발령받아 올라오는 것이 가장 큰 진급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는 오히려 지방도보위부보다 못하다. 이런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사면 초가에 놓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걸 돌파를 하려면 김정은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이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협박해서 어떻게든지 이 난국을 타개하고 유엔 제재를 풀어나가려는 것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핵무기가 있어야 이런 협박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을 93년 4월에 첫 핵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미 김정일이 그것을 토득했고 그것을 김정은에게 그대로 물려준 것입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유언 12가지를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죽을 때 12가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12가지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김일성, 김정일, 유은 정치를 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은 12가지가 쭉 나열된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김정일이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겨놨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소식입니다. 김정은 지도자를 잘 받들고 모든 간부들이 하나와 같이 뭉쳐서 북한을 이끌어가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12가지 김정은의 유언을 봤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김정은의 유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김정일이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통성, 즉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만들어 놨다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당장 체제가 붕괴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핵무기를 고집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엔 제재가 과연 풀릴까요? 문재인 정부와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아마 4년 더 연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미국과 또다시 협상을 통해서 이 유엔 제재를 계속 풀어달라고 일고,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담았던 모든 고위급 관료들이 TV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북한에 우선 유엔 제재를 풀어주고 손 해제 후 핵폐기라는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또 5년 연장이 된다면 이렇게도 아마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풀어줬다 조였다 하면서 당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철저하게 김정일과 그리고 김정은에게 당해온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건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지 않겠다,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해마다 원이 50만 톤씩 보내주고 우리가 해마다 쌀 30만 톤, 비료 20만 톤 보내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K도 경수로 원전 건설 사업단을 만들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포에 2기를 건설해 주다가 왜 중도 포기했죠? 북한이 바로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국가보위부, 김정은의 체질을 지탱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검거하고 체포하고 반 김정은 세력, 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 무자비한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 국가보위부가 흔들리게 된다면 김정은 체제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